오늘은 낙태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태아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와 여성계, 시민단체 연대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지난 12일 주요 일간지에 낸 광고입니다. 수정된 지 11주 된 태아가 손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과 함께 사실상 태아 살인을 합법화한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은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이라는 것. 또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 24주까지도 낙태를 허용한 건 사실상 무제한 낙태 허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한 낙태 허용은 무분별한 낙태를 조장하고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국민이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 생명 수호의 뜻을 함께하는 신자들로 구성된 베드로 안나회 회원들은 매일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 법무부, 광화문 등에서 낙태의 위험성과 정부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는 수도자들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수도자들은 개정안이 무고한 생명인 태아를 희생시킬 뿐 아니라 여성들의 건강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가톨릭 법조인회 회장 윤영한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은 태아 생명의 존귀함을 외면한 것으로 위험한 정책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자세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모든 낙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기 위해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생명 수호가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교회 가르침에 반하는 일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에 미혼부모 기금위원회를 조성하고 출산을 선택한 미혼부모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익명출산법 제정, 양육비 이행 책임법 강화, 직장에서의 모성보호 정책 강화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축복인 그 자체만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 임신이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둘 있는데 넷을 낳아도 그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남한테 어떤 부끄럽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칭찬받고 국가나 사회 분위기 전체가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는 여러 법안을 검토한 뒤 최종 법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말까지. 가톨릭교회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 등을 통해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